대학교 부설 과학영재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 밑거름으로 와이즈만이나 한생연을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단순히 고학년 과학 성적이 신경 쓰인다거나 그래서 미리 보내볼까 생각을 하신다면 연령별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양부터 행성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놀이부터 영어 원소로도 나와 있어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기에 좋은 시리즈입니다. 과학은 기본 배경이 탄탄해야 수업 시간에 어려움 없이 즐길 수가 있는데요. 초등 6학년까지는 쭉 교과 연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사회, 과학, 수학, 역사, 고전, 인체, 스포츠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런치 육아의 김은입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이제 여름방학을 시작했을 텐데요. 어머님들이 방학 시작하면 방학 계획을 짜느라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6년 동안 매번 방학을 지내다 보니까요. 계획대로 잘 되지도 않고 또 계획을 세우는 순간 아이만 보면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계획다운 계획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꼭 할 것 2가지 정도만 매일 1~2시간씩 지킬 수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는 오히려 계획한 게 더 잘 지켜지고요. 아이 보면서 한숨이 좀 덜 나오더라고요. 제 영상 중에 여름방학 계획에 관련된 영상도 올려두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4학년 정도부터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과학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초등 입학 전이나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초등 들어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부모님들은 과학영재원이나 와이즈만, 한생연 같은 과학학원을 많이들 관심 있게 알아보시고 보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일반적인 학부모로서 책류가 관련된 책을 출간하기도 했지만 학원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주의는 아니에요. 단지 학원 도움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잘 선택해서 해야 효과도 좋고 아이 성취도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안감에 무조건 학원을 보내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수학, 영어를 보통 학원을 많이 보내시면서 과학을 포함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수학, 영어 안 보내시고 과학만 보내시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요즘은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의 문과, 이과 성향을 따지지 마라. 무조건 이과라고 믿고 교육을 시작해라. 그래서 과학교육에 어릴 때부터 신경을 정말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아이가 초등 입학할 때 창의적인 사고나 집에서 또 할 수 없는 실험들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에 와이즈만 과학학원 같은 데를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주변에 나중에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 밑거름으로 와이즈만이나 한생연을 보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결론은 저는 보내지는 않았는데요. 아이가 절대적인 문과형인 걸 부정할 수 없었고요. 실험하고 또 족끼리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게 엄마들한테는 아이가 되게 성장할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아이가 좋아하고 흥미가 있지 않는 한 정말 스트레스만 받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정말 과학에 흥미가 많고 책도 창작 동화나 문학책보다는 과학책을 더 많이 좋아한다면 이런 친구들은 과학학원을 보내도 꽤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학년 과학 성적이 신경 쓰인다거나 그래서 미리 보내볼까 생각을 하신다면 저학년까지는 과학책을 다양하게 읽히기만 해도 학원 안 보내도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 관련 책을 다양하게 읽고 고학년 가서 과학 문제집 정도만 풀어도 충분할 겁니다. 저희 아이가 국어나 글쓰기를 좋아하고 창작이나 문화책만 좋아하는 아이임에도요 과학 과목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건 아무래도 즐겨 읽진 않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조금씩 꾸준하게 읽어온 과학책들이 배경 지식을 쌓아준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과학책들이 연령별로 내용도 쉽고 그림도 재밌고 스토리 형식으로 나와서 거부감 없이 읽기 좋게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학년이 올라갈수록 내용도 탄탄하고 사진도 실사로 자세하게 표현되어서 아이들이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잘 나와요. 그런데 다른 책들에 비해서 과학책들은 아이마다 확실히 호불호가 있으니까요. 도서관에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렇다고 도서관에서 계속 빌려 읽히시기보다는요. 중고로라도 전집으로 구매해서 집에서 읽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과학책은
한 분야씩 나눠서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서 전집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전집 전체를 같이 두고 읽으시면 훨씬 좋거든요. 제가 아이한테 읽혔던 과학 전집이랑 정말 서평이 좋은 전집들을 추려서 연령별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지도 않고요. 유명한 출간 작가도 아니다 보니까 협찬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제가 고르거나 읽힌 전집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참에 구독도 해주시면 제가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과학 전집은 사진 퀄리티 때문에 다른 전집에 비해서 좀 비싼 편이에요. 여유가 있으시면 새 책으로 사셔도 좋지만요. 굳이 새 책으로 구매하지 마시고 중고로 구입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과학책은 자주자주 오래 보는 책이 아니라 보통은 짧은 기간 보고 다른 과학책으로 또 구매하기 때문에요. 중고 상태가 대부분 깨끗하고 새 책 같아요. 그래서 중고로 구매하셔도 충분하고요. 또 개정판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저학년까지는 굳이 개정판으로 구매 안 하셔도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또 학년 올라가면서 다른 과학 전집을 또 구매하게 될 테니까 저학년까지는 최대한 저렴하게 또 다양한 종류로 읽히시면 좋고요. 대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진도 실사로 잘 나와 있고 또 내용도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책으로 구매하시면 좋기 때문에 개정판 최신 버전으로 구매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초등 입학 전 5세에서 7세 정도에 읽히면 좋은 과학 전집을 소개할게요. 외계인도 모르는 우주 이야기 1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창작책을 주로 좋아하고 수학, 과학 관련 책도 줄거리가 있는 책만 읽는 아이들도 좋아하는 책인데요. 단순히 지식 설명이 아니라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있어서 입학 전 아이들이 흥미있게 읽을 수가 있어요. 특히 행성에 빠져있는 아이들한테는 정말 딱 좋은 책이고요. 각 행성마다 한 장씩 브로마이드로 요약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책을 읽고 나서 아이랑 브로마이드 보면서 내용 복습해 볼 수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포스터만으로도 정말 가성비가 좋은데요. 우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아이도 태양부터 행성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그런 놀이부터 재미를 붙일 수가 있어서 추천드릴게요. 외계인도 모르는 우주 이야기가 우주과학 책이라면 새콤한 원리, 달콤한 과학 오렌지는요. 총 62권으로 되어 있는 과학동화인데요. 5세에서 7세 과학동화를 시작하는 책으로 적합한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그림이나 글씨 크기도 적당하고요. 분류도 잘 되어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과학을 재미있는 내용으로 동화처럼 풀어놔서 아이도 창작 동화처럼 재미있고 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서 좋은데요. 책 표지도 알록달록해서 아이가 더 관심 있어 하고 글밥도 적어서요. 쑥쑥 가볍게 금방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다양한 주제와 되짚어보기가 있어서 독후 활동에도 정말 좋습니다. 이제 초등 저학년한테 추천드리는 책인데요. 7세에서 2학년 정도에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리테니커 비주얼 사이언스는 개정판으로 총 19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저는 16권까지 있을 때 아이한테 구매해줬던 책이에요. 책 속 실사나 그림들이 너무 마음에 들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끌어들이는데 사진만으로도 제격인 것 같아요. 아이들 보여주려고 샀는데요. 실제에 가까운 사진하고 깊이 있는 글들이 너무 좋아서요. 초등 아이랑 아빠, 엄마가 함께 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역시 백과사전답게 생각보다는 좀 판형이 크고 무겁긴 해요. 그렇지만 사진이 정말 끝내주기 때문에 매일 밤 좋아하는 주제를 골라서 아이랑 함께 읽기도 하고 그림만 보고 있어도 시간이 훌쩍 갑니다. 요즘 개정판이 총 19권까지 코로나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은 정말 유명한 과학 전집이죠. 7세에서 초등 2학년까지 읽으면 좋을 신기한 스쿨버스입니다. 총 40권으로 되어 있고요. 영어 원소로도 나와 있어서 나중에 영어책으로 읽어도 좋을 전집이에요. DVD도 또 같이 있으니까요. 영어 공부도 같이 하기에 좋은 시리즈입니다. 글밥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내용이 정말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저학년 아이가 보기에도 무겁진 않아요. 저희 아이는 조금 늦게 들여주는 바람에 가볍게 읽고 말았는데요. 어릴 때 읽히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모양으로 변하는 신기한 스쿨버스를 타고 과학 선생님이신 프리즐 선생님과 아이들이 몸속이나 우주 다양한 곳으로 체험하면서 과학적인 지식들을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요. 폭넓은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초등 3학년에서 4학년 정도에 읽으면 좋을 책 사이언싱 톡톡입니다.
총 40권으로 구성된 지식백과 같은 그런 느낌의 전집인데요. 잡지 같기도 하고 주제에 맞게 여러 분야 같이 나와 있는 융합도서예요. 초등 저학년부터도 배경지식 넓히는데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화도 중간중간 있어서요. 아이들이 읽기 편하고 좋아할 것 같아요. 교과 중심으로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사회 등 다 연계해서 융합적 사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시리즈예요. 글자 크기도 너무 작지 않고 저학년이 보기에도 가독성도 좋고 구성도 재밌어요. 판타지나 문학책 위주로 다독하던 아이들도요. 지식책을 읽는 처음 마중물로도 추천드릴게요. 이제 초등 3학년에서 고학년까지 추천해드리는 정말 유명한 전집입니다. 과학 뒤집기 기본편인데요. 이건 어머님들이 정말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유명하고 내용도 정말 너무 좋은 과학 전집인데요. 총 40권 구성이고요. 기본편 다음으로 심화편도 있어요. 초등 6학년까지는 쭉 교과 연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중학교 3학년까지도 연계된다고 하는데 그때는 심화편을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초등 3학년 올라가서 과학이 걱정인 아이들한테 교과 연계가 되어 있고요.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추천드릴게요. 워낙에 유명한 책이라서 사실 설명이 필요 없지만 실사와 그림, 만화 등 아이들이 이해하기 좋게 내용이 풍부하고요. 어려운 용어는 옆에 또 따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과학은 기본 배경이 탄탄해야 수업 시간에 어려움 없이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만으로도 충분히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까지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초등 3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추천하는 책인데요. 이건 제가 추천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추천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리즈인데요. 장장 150권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시리즈예요. 150권인 만큼 사회, 과학, 수학, 역사, 고전, 인체, 스포츠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아이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서 추천드리려고 포함했어요. 또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한 점은요. 책이 얇고 가벼운 편인데요. 가벼운 이유는 갱지로 되어 있어요. 영어 원서들 보면 대부분 갱지잖아요. 이 책도 갱지로 되어 있어서 정말 가벼운 편이에요. 책은 가볍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으면서도 전개 방식이 어렵지 않고요. 재미있어서 가지고 다니기 정말 좋습니다. 책 표지와 제목이 재미있는 표현이 많아서 표지만 봐도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책을 딱 펼쳐보면 조그만 글씨에 흑백 인쇄에 대체 이게 뭐가 재밌나 싶은데요. 읽다 보면 유머가 같이 버무려져 있어서 정말 재밌어요. 150권의 내용이 다양해서 정말 이 책만 방학 동안 열심히 읽어도 개학하고 나면 아이가 정말 쑥 성장하겠구나 싶을 거예요. 저희 아이도 아직까지도 읽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추천해드리는 과학 전집들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학 공부 막연하게 어렵겠지 걱정하면서 무작정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먼저 과학책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배경 지식이 탄탄해지면 과학 시간도 쉽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방학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브런치에 또 만나요.